손흥민의 공백이 팬들에게 유독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기 때문이다. 손흥민 없이 고작 한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답답한 경기력으로 팬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인데요. 다만 진땀빼는 토트넘과 반대로 손흥민을 향한 칭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고, 그동안 알려졌던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은 현지 매체들의 새로운 해석이 접목됐는데, 손흥민이 혼자서 토트넘 공격을 이끈다는 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특히 상황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경기를 운영했던 손흥민의 능력은 생각보다 훨씬 대단했음이 드러났는데, 그가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토트넘은 리그 19위 강등권 팀 벌리를 상대로 힘겨운 경기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토트넘은 손흥민의 개인 능력 하나에만 의존해 현재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바꿔 말하면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무대이자 거칠기로 유명한 EPL에서 단신으로 클럽의 순위를 결정지을 정도의 거짓말 같은 파괴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그를 차지하게 될 경우 파생되는 이점 역시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 빅클럽들이 만약 손흥민을 차지하게 될 경우 단순히 클럽의 공격력이 상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구단으로 재탄생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계약 기간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손흥민 영입은 모든 빅클럽들에게 EPL의 판도를 뒤집을 폭풍의 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토트넘도 손흥민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그들도 본격적으로 전력 보강에 나서며 어떻게든 무너진 밸런스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손흥민과 계약을 연장하려면 최소한 리그 4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많은 보도가 있어왔고, 노골적으로 그를 노리는 빅클럽 감독들 인터뷰도 쏟아져 토트넘도 사력을 다해야 했는데요. 다만 손흥민과 어깨를 견줄 월드클래스 선수 영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런 유망주들이 토트넘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무턱대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히샬리송 케이스 역시 산도리 레비 회장의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가 돼 토트넘의 전력 보강은 난항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장 최근 토트넘의 영입생은 티모 베르너로 토트넘은 1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티모 베르너의 계약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 그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임대로 팀에 합류한다. 여름에 완전 이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며 16번 유니폼을 입을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계약에서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베르너의 주급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6개월 단기 임대 계약 이후 완전 이적 옵션으로 최대 2천만 유로 우리 돈 약 288억이 책정됐는데요. 다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팬들 역시 베르너의 영입은 현재 토트넘의 부실한 공격력을 급하게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 손흥민과 레벨이 맞는 추가 영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손흥민이 자리를 비운 덕분에 모두가 토트넘의 실제 수준을 확인했고 그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던 핵심 센터백 미키 반더벤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로메로의 복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걱정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으나, 최근 토트넘은 풀백인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만큼 반더벤의 복귀는 사실상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죠. 또한 토트넘은 일찌감치 이번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에 열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는 제노아의 드라구신으로 토트넘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드라구신을 향한 관심을 표했고 꾸준히 접촉하며 이적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드라구신은 스스로 토트넘행을 원했으며 이미 개인 합의까지 마친 뒤 구단 간의 이적료 부분을 조율해 토트넘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의 명문이자 김민재의 소속팀 바이엘은 미넨이 난데없이 영입 경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미넨이 제노아에 공식 입찰을 보냈다. 토트넘보다 약간 더 높은 제안이며 선수 간 거래는 포함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모든 선택은 드라구신의 결정에 달린 셈인데요.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드라구신은 앞으로 몇 시간 내에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한다. 제노아는 미넨과 토트넘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라며 구단 간의 이적료 문제는 해결됐고 선수의 선택에 모든 게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구단의 명성만 놓고 보면 토트넘보다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미넨이 유리한데요. 다만 미넨은 김민재를 포함해 우파메카노와 더리흐트라는 세계적인 센터백 라인이 존재해 이들의 사이를 뚫고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반면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 외에 벤치 자원도 없는 만큼 주전 경쟁이 한결수월해 드라구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결과를 직접 보기 전까지 쉽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재밌는 건 미넨과 토트넘의 관계인데요.
토트넘은 이미 케인 이적을 놓고 미넨의 속을 뒤집었던 전적이 있음에도 서로 간의 우호적인 태도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넨은 최근 다이어 영입에 관심을 드러내 또 한 번 이적이 성사될 뻔했는데요. 미넨이 드라구신에 관심을 드러내며 다이어 영입은 자연스레 흐지부지 되고 있으나 만약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택할 경우 다이어 역시 재차 미넨행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특히 토트넘은 미넨의 미드필더 키미히에 관심을 드러내 드라구신을 놓고 치열한 경쟁 관계지만 각자 소속 선수들의 트레이드를 진행해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인 것이죠. 게다가 토트넘은 현재 미드필더 보강에도 진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핵심 미드필더인 메디슨은 진작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파페사르와 이브 비수마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자리를 비우며 센터백 듀오와 마찬가지로 미드필더 라인도 전멸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히샬리송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 공격 전개가 턱턱 막혔는데 그의 좁은 시야가 패스 타이밍을 늦췄고 이는 상대 수비진이 패스기를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토트넘은 원활한 공격 전개를 위해 경기장 전체에 볼을 배급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더욱 간절했던 것이죠. 다만 드라구신과 키미히 그리고 베르너가 합류해도 손흥민의 공백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그만큼 손흥민의 현재 퍼포먼스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통산 득점 3위이자 맨유의 레전드 웨인 루니도 손흥민을 규격 외 선수로 분류할 정도였는데 20경기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만 봐도 손흥민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은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이다. 그는 한순간도 움직임을 멈추지 않으며 90분 동안 경기장을 누비는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단 한 번의 찬스도 골로 연결하는 결정력과 넓은 시야를 기반으로 한 킬패스, 탈압박과 측면 돌파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중거리 슛까지 장착했는데 이 와중에 부상에서도 자유로워 주전 멤버들이 전부 자리를 비울 때도 홀로 토트넘을 이끌었다. 솔직히 손흥민이 대단하다는 평가는 그가 득점왕을 차지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왔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그것만으로 그는 이미 레전드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일반적인 상식을 한참 뛰어넘는다. 전문가들 아무나 붙잡고 현역 선수 중 손흥민처럼 다 잘하는 양발 공격수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라며 리버풀과 맨시티보다 훨씬 열악한 토트넘을 단신으로 이끄는 손흥민은 확실히 정상이 아니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영국의 레전드 공격수인 마이클 오원 역시 손흥민을 올해의 선수로 지목했는데 시즌 초반에 나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 손흥민이 아시안컵 기간 동안 다수의 경기에 결장하더라도 내 선택에 변화는 없을 것이다. 현재 손흥민은 득점 랭킹 3위로 1위 혼란과 2위 살라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손흥민은 빅찬스 메이킹 11회로 만약 토트넘 선수들이 이 중 절반만 성공시켰어도 공격 포인트 1위는 압도적으로 손흥민이 차지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토트넘 팬들은 한국의 패배를 기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손흥민이 역대급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만큼 다가올 아시안컵 결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